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꽁을 잡아보겠습니다. 우리 명리학자들은 용신을 잡아야 돼요. 용신 사주 보고서 용신부터 찾지 못하고 일주를 일간이 뭐 이게 일주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일주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안 돼요. 오행의 체형을 들어서 여기 용신이 뭐를 써야 되냐. 그리고 용신을 잡아놓고 대운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용신 못 잡으니까 자꾸만 일주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살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거죠. 예, 어제 제가 한 5시쯤 또 이제 정류장에 경찰서 바로 앞이라 정류장에서 저희 간판을 보고 뭐라고 간판에 써 있냐면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다 라고 써놨어요.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고 이렇게 올려다 보시고 이제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당신 사주가 아니라 30대의 여자 조카가 있는데 이 여자 조카의 사주가 좀 어떻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이름은 빼놨습니다. 그리고 식신제살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식신제살격인데 식신제살격에서 합격이 됐어요. 예, 이 사주네요. 식신제살격에 합격이 됐어요. 이 합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신대로 가질 않아요. 이 사주가 실제적으로는 식상제살격이라고 해서 화체 화목용조를 써요. 그럼 이 화체 화목용조라는 걸 쓴다는 것은 특수격이라는 거죠. 예. 이 사주가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갑대운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좋을 듯 하지만, 옷을 대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정신을 차리겠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지만, 이 사주가, 너무, 어려서부터 안 좋은 운으로 흘러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해요. 이제 33살 들어왔는데, 몇 년 전에, 일찍이, 그러니까 한 20대 후반 돼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고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식상제살격이 아주 가장 나쁜 거예요. 예. 여기서 지금 살이란 뭐냐면 유금과 경금이거든요. 유금과 경금인데, 이 가만히 음양 오행을 따져보면 이건 화를 써야 되는 자주예요. 왜? 그 이유가, 여기 좀 보십시오. 무게를 한번 재봤어요. 이렇게 무게를 재니까, 자, 이게 금과 수가 한 통속이 돼서 어떻게 해요? 3.5, 4.0 해갖고 7.5예요. 예, 금수가. 차가운 기운이. 그리고 목화가 얼마냐면 5.6이에요. 그럼 이걸 목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를. 그러니까 이게 특수격으로서 식상제살격이 된 거예요. 이 유금과 경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유금과 경금을. 네, 그래서 이건 오화를 써야만이 될 용신이죠. 그런데 지금 이 금수운으로 흘러왔는데 이때 결혼을 했으니, 예, 어디 가서 보면 5월달에 태어난 간목, 물을 써야 된다고 했을 거예요. 금수용신.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만세력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무게중심을 전부 다 달아요. 네, 달아갖고, 이게 지금 금수가 아주 덩어리를 이루니까 화를 쏴라 이거야. 화목을 쏴라. 지금 이 대운이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밑에 대운 되면 소용이 없다. 그럼 결국 이 여자는 불행한 운을 타고났을 것이다. 지금은 또 정신적으로 추슬렸는지 모르지만 옷을 화국을 이루고 괜찮아요. 지금 33살이니까 앞으로 을목대운 되면 을경합금해서 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별로 좋을 사주가 아니다. 왜? 금수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 여자 사주가 순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사주다. 기대를 이제 재혼이라든지 이런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왜? 관이 뭐죠? 흉심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배를 불리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해갖고 저 간목을 자꾸만 도와주고 있으니까 오하로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꾸 매기지 않았어요. 금수. 그러니까 안 좋았죠. 이때 결혼해갖고 남편이 사고사를 당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좀 정신이 들겠죠. 한 43까지는 정신이 들지만 그 이후에 또 을경합금하고
그렇죠. 예, 병화 들어오면 개수가 끄고요. 정화 들어와도 개수가 꺼요. 예, 아주 안타까운 사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해자 축운으로 흐르죠. 금수운으로 흐르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 제살격의 폐해예요. 여기 지난번에 마지막 격에서 마지막 설명한 것 중에서 요게 식상 제살격이에요. 무명시. 이게 식상 제살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 식상 제살격은 일주가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식상을 써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좀 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도 은근히 강하지만 인원에 태어난 간목 강해요. 또 여기 인목이 있어서 강하단 말이에요. 인신충은 일어나질 않아요. 인의 한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일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해서 쓰는데, 왜 그러면 목체 금토용전을 안 쓰냐? 이 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을 쓰지 못하고 식상을 써서 제사를 하는 것이다. 이건 아주 통격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로 해자술 운은 좋아요. 네, 좋아요. 인술 되고요. 네. 근데 천간으로 수가 안 오니까 이 병화가 살아났죠. 네, 기토 괜찮아요. 네. 무기토는 별로네요. 금을 살려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무명시로서. 이렇게 운이 흘러야만이 그래도 설하고 선생한테 추천을 받지. 지금 아까 봤던 그 여명은 추천받을 만한 식상제설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는 강하지만 오히려 운이 여튼 격은 맞춰졌다 해도 운이 좋게 안 흘러주는 거예요. 운이. 예, 그래서 이 운이 지금 화운으로 와야 돼요. 화운으로. 목화운으로 흘러야만이 되는데, 여자 명조가 기사 년에 태어났습니다. 순역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5월이 지난 다음에 미월아니에요. 요거 좀 하얗죠. 요거만 그냥 하얗고 나머지는 다 붉죠. 이건 괜찮아요. 이 대운이 그래도 한 10년은 앞으로 정신을 좀 차릴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딴 데 시집갈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식상 제살격은 운이 좋게 흐르지 않으면 남편을 건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사주가 참 안타까운 사주예요. 운이 안 받쳐준 거예요. 격은 살아났는데 운이 안 받쳐줘서 못내 아쉬운 사주가 됐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한 30분간 그 아주머니하고 상담을 하면서 사주격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운이 그 격을 살려주고 용신을 살려주는 대운으로 흘러야만이 된다라고 해서 한 30분 상담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네, 오늘은 뭐냐면 잡격이에요. 잡격은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일행듣기격이나 이런 거는 잡격에서 들어가죠. 예, 척천수에서도 형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형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있지만 방국, 방국을 이루고 있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장이 하나 또 있어요. 무명시를 가지고. 사례명조가 모두 이 장에는 12개가 되는데 3개씩 해서 한 4회에 걸쳐서 할 겁니다. 자, 잡격이란 뭐냐? 원령에서 쓸 수 없는 것을 잡격이라고 한다. 취한다. 외격으로서 취하는 것이다. 외격이에요, 외격. 그래서 그 격은 쉰다. 마역 많은데 고로 말해서 잡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략 필요한 것은 간두에 무, 관, 무살, 살이 없고 관이 없으면 곧바로 외격으로 쳐서 마치 관살이 있는 거 모양 하는데, 만약에 관살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관살을 그냥 쓰면 된다. 그런데 물어외격, 수고스럽게 외격으로 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만약 재성이 투출했다면 오히려 그걸 취하면 되는데, 그러나 재성이 아주 뿌리가 깊다면 꼭 재성이 투출해서 2개가 양립한다면 역시 재가 중하게 된다. 그래서 그건 외격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정의예요. 잡격에 대한 정의. 이건 제가 나눠놓은 겁니다. 이렇게 책을 가만히 보고 이렇게 해서 논 잡격 해놓고 여기는 뭐를 얘기하는 것까라고 했더니 이거는 정의를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얘기했는데 이거 평주를 설하고 했겠죠. 그러면 이것도 설하고 평주는 저는 빼고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시험 삼아 모든 경론에서 라고 나와요. 자, 1번 할게요. 1번 시제격 무슨 격을 뭐 시험에 보면 취할 수 있다. 오행에서 아주 하나의 빼어난 기운을 취한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뭐죠? 방국을 이뤘을 때 얘기예요. 보세요. 가불이 전 해묘미 임묘진. 자, 방국이잖아요. 해묘미는 국이고요. 임묘진은 방이잖아요. 이랬을 때 춘월에 생한 지름이 본신은 일파 겁재다. 다 겁재죠. 그래서 이 오행에서 그때 전체를 어떻게 크게 이른바 소위 원인이 된다. 격을 이루는 원인이 되니 반가운 것은 인수가 투출하고 체성이 그 사주체가 순수해야만이 된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상공의 명이 그렇죠. 자, 해묘미 목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목이체예요. 이거는 할 말 없어요. 목이체예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목체 금토형인데 금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목을 중심으로 두고서 목을 중심으로 두고서 목, 화를 쓰면 돼요. 이 속에 다 수목화가 다 들어있죠. 수, 목, 화 다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삼기격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목체 금토형 불형해서 이거는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거의 곡직격으로 봐도 관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곡직격으로 봐도 관계는 없다. 곡직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이루어지냐? 이 안에 사주체 안에 금이 하나 들어있으면 이것을 거부하는 격을 뭐죠? 그러니까 종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행듣기격을 거부하는 것은 그 거부하는 오행 관살이죠. 관살이 이 속에 끼면 그 격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문에서도 그랬잖아요. 관살이 꼈으면 그 관살을 가지고 가야지 이 격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성은. 그런데 아주 순수한 것은 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목화를 쓰면 좋다. 그래서 이게 삼기격이라고 하는데 삼기격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오상공의 시하다. 그렇다. 운 역시 인수가 좋고 비겁지 방향도 좋고 재는 몰라도 식신은 역시 기할 것이다. 관살은 꺼린다. 관살도 꺼리게 된다. 이거 아주 일행듣기격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는 지금 심여청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하고는 여기에 끼질 않아요. 설하고 끼는 건 저는 얘기 안 합니다. 치운론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오상공의 명을 보겠습니다. 오상공. 무시도 꽤 많네요. 그랬습니다. 목체예요. 목이니까 화도 좋고요. 수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얀 거 있죠? 하얀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지금 해대원에 보니까 좋은데 이거 좀 경신은 안 좋아요. 신유도 안 좋고요. 대원에서 안 좋은 거예요. 재성은 그래도 좋을지 모르지만 일단 재성까지는 들어와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관성 들어오는 것은 꺼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성 들어오는 유운이면 큰일 나겠네요. 잘못하면 꺼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 좋을 때는 아주 좋은데 나쁠 때는 아주 나빠요.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주는 좋다라고 했다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운에서 보면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이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험으로는 목체 금토영조로서 금토가 전무하여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 대운이 용의신이 되므로 대운이 역대운으로 갑인, 계축, 임자 요거 까맣겠죠. 해, 술까지는 좋을 것이다. 하고요. 자, 종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요. 또 이제 자, 종화 취자는 어떡하냐. 중요한 것은 화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 득시 병령한다. 승령한다. 맞아요. 사지가 전무해야 된다. 사지가 전국을 이뤄야 된다. 마치
정임 화목이 했는데 지지로 해묘미가 있고 임묘진이 있고 우생어 춘월이면 바로 이것이 대기격인데, 그렇지 않은 즉 해미만 되면 그냥 어떻게 되냐, 그냥 역시 목진이 차등지기로 그 다음번에 귀함이 있다, 대기는 못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잘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의 풍기격이라고 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귀격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정임합이 된다는 거예요. 목이 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다 목이죠. 네, 목이에요. 그러잖아. 이거는 임수가 정화가 뭐죠? 정임합을 안 한다고 해도 임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목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체 금토형제에서도 불용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목이 채니까 수목화로 가라. 이렇게 하면 뭐 이거 합격이 됐네 안 됐네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 종하라. 일풍기 경명이 하나. 그래서 운이 소위 화한 물로 가면 된다. 그래서 화한 물에서 인수로 가면은 좋고, 역시 재나 상관 역시도 가능하다. 분리관살, 화한 것의 관살은 안 된다. 종하는 것의 관살, 이거의 관살이 아니고 이걸 쫓아가는 관살, 목화로 가야 되는데 목의 관살은 금이다. 금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으로 종하는 사주다라는 것이죠. 자,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으로는 역시 이 명제같이 목재 금토형제에서 금토가 전무함으로 목을 중심으로 수목화 대운의 용의신이 되므로, 대운이 이 무지는 그냥 별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기사, 오, 미, 임, 개, 이 경신, 신, 이거는 안 좋아요. 개는 좀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호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일품기격. 용신을 잡아줘야 돼요. 예, 용신 안 잡고 일주가 하는 일이 뭐냐 라고부터 물으면, 아니 일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이 그 명리가입니까? 예. 용신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명리가죠. 알이라 그렇구네요. 불쾌대올. 일 승장 일품 네, 되겠네요. 일품기격.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걸 빨갛게 해놨죠. 목체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목체니까요. 네. 화용신으로 잡았네요. 네, 그러니까 화용신이니까 이게 수는 괜찮아요. 네. 경신금 안 좋고요. 그저 그러네요. 유대운이면 좀 힘들겠네요. 네.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다. 경신 이거 안 좋죠. 간목을 치니까요. 임계는 관계 없습니다. 임계는. 근데 신유대운에 이게 문제가 생기죠. 진도 괜찮아요. 화용신을 잡아라 그러는데 목체 목용신으로 잡으면 그래도 수도 괜찮을 것이다. 뭐 화도 괜찮고. 자, 고쳐보겠습니다. 목으로다가요. 목희 희용의 목용신. 목용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안 나올까요? 요게 글자가 잘못됐네요. 참 예민합니다, 컴퓨터가. 목화희용이죠? 네. 참, 이렇게 글자가 참 대단하네요, 컴퓨터. 예,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옴이 좋죠. 임계갑을 좋죠.
신유가 안 좋은 거예요. 신유 경신 이렇게 딱 고쳐놓으면 사주가 그래도 그럭저럭 이 갑술대운까지 갑술은혜까지 갈 수 있는 명이죠. 올해 28 지금 고통스럽겠는데요. 네, 지금 좋은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화가 밑에서 절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두가 된 상태죠. 절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화 때문에 그래도 뭐 그럭저럭 넘어가긴 하겠네요. 미 신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터가 있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지지로 들어오는 신유 대운이 좀 위험스럽죠. 지지충이 더 무섭습니다. 천간충보다 사주에서는. 예, 이렇게 해서 모골체로 해놓으니까 훨씬 좋아 보이는 사주가 됐습니다. 자, 이 도충격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안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심유천 선생도 분명히 권 2편에 잡격을 설명하면서 무슨 격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이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건 누가 끼워놨는지, 이 원문은 원문이거든요. 확실히 여기서 보면 만약 설화가 손을 댔다면 도충격에서 설화가 손을 댔다면 사례 명조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을 건데 이게 원문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도충격에. 그래 또 여기 지금 조약격도 나온단 말이에요. 한넉격도 나오고요.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 부정유관살, 김영종제격, 이건 제가 인정하죠. 김영종제격은 인정. 여기 정난착격 나와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강의를 안 하려다가 그래 좋다. 도충격이 과연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대신 도충격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도충격 없이도 도충격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명조로 풀어드리면 되지 않냐 이거죠. 사주의 무재간이면서도 대면에서 충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만에 충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지 중에 많은 글자가 있어서 바로 그게 충득동한다는 거예요. 뭐가 같은 글자가 쭉 있는데 자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충. 여기 지금 사례명조가 무거든요. 오가 스스로 충을 해갖고 수가 나와서 재성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요. 만약에 일주가 약하면 반가워한다. 어떻게 손님을 일주가 약하니까 어서 오쇼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오쇼라고 해서요. 중요한 것은 주가 무리를 이루면 안 된다. 나그네 그 손님이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서 일주가 약하고 지지가 강하다. 근데 천만에요. 이건 인수격이거든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행득기계 도충격이에요. 1번 또 2번이 있어요. 이건 다음 강의 할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요. 왜? 하루에 3개만 한다고 했습니다. 무어거든요. 그러면 주인은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주가 약하냐? 아니에요. 주인이 강함으로써 손님이 강함으로써 주인이 더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반갑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이행 듣게 돼요. 화토로 가야 돼요. 화토로요. 화토로 가면 천간으로 목이 오면 안 되고요. 지지로 수가 오면 안 돼요. 금은 문화네요. 여기서요. 토화 금 그러니까 따지면 정확하게 지지는 수, 천간으로는 목 오면 안 된다. 그런 걸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것이 자를 충하여 재를 쓰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가 어디 있어요? 자충이에요. 오충. 도충을 해갖고 자수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쓰겠다는 건데, 봅시다. 아니다. 무슨 이유로 심해점은 잡격에 도충격을 올린 것일까? 자평진정 권 3에 있네요. 논시설, 군이 겪고, 요즘 얘기하는 거 시설이란 시에 있는 거를 가지고 조양격이니 뭐니 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격을 만드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전에서도 팔자 용신은 천빙 모두 의지하기를 어떤 의지하냐? 원량에 의지해야 된다. 원해서 옷 쓸 것이 없으면 비로소 격국으로서는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원령이 본이다. 외격은 말이다. 금이는 부지경중. 요즘 사람들은 그걸 경중을 몰라서 군이 억지로 끌어들여서 격국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뭐죠?
얼건매갖고 흙탕질을 한다는 거예요. 집과 실진, 가짜를 잡고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여 외격은 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굳이 도축격을 논하는 의도는 모르겠다. 설하고 역시 부정하는 평주를 하였다라네요. 예.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시 무게중심 요행 체형론을 보면 특수격인 득기격으로 화체, 화토 희용으로 화용신이 된다. 대운을 보면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괴해, 갑자 대운을 흘러 아마도 금수 대운이 주합기에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배드릴게요. 어디가 안 좋을 건가를 볼게요. 자, 도충격 1이에요. 네, 도충격 1 있네요. 예. 전부 다예요. 무어. 예. 근데 이 지지로 천간으로 들어오는 임계수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해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예. 해수는 그래도 관계 없는데 이 자수가 들어오면 충분격지 안 되는 거죠. 충분격. 이 신금은, 경신금은 아무래도 관계 없어요. 들어와도. 예. 하얗죠? 예. 근데 천간으로 계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예. 토화. 그래서 지지로 수가 들어오는 건 안 좋고요. 천간으로 갑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안 좋은데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운이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운 되면. 원래 6대운이면 한번 집안을 뒤집어 엎죠. 이게 도충격이라는 거예요. 도충격은 무슨 도충격이에요? 자수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수를 쓰겠다? 그럼 이게 수를 해는 어떻게 해요? 옷을 하고 일어서 자수가 다 깨지. 속으로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자수가 꺼져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도충이 여기서 파기가 되는데요. 깨져버리는데. 도충격이 성립이 안 되버려요. 화국을 이루는 바람에.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뒤운은 안 좋죠. 근데 이 이운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화를 용신을 하기 때문에 가불이 괜찮은 거죠. 사실은 이게 무어는요, 전부 다 화예요, 화. 무어라는 글자 하나도 자체가 이게 화예요. 이건 화체예요, 화체. 화체예요. 화용신을 잡아놨네요. 화체예요. 화체, 화토용. 화체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괜찮겠죠. 화체. 전반적으로 화체죠. 자, 이렇게 해서 도충격 하나를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음 강의는 도충격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더 있는데, 더 배드리면 오히려 더 지루한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도충격의, 도충격이네요. 이것도 보세요. 555인. 여기 자수에서 일어난다. 55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화예요. 그래서 이거 역시 수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충, 자 해서 관이다. 그렇죠? 관이죠. 운에서 꺼린다. 진실된 것은 꽉 차 있는 것은요. 차서 여구, 그러니까 충하여 관을 쓴다고 하였다. 라고 했죠. 운기 진실, 여구 가행. 이거 뭘까요? 이걸 제가 설명을 안 해놨네요. 제가 다시 찾아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튼간 이것도 역시 이행 듣기로 보나요? 아니죠. 이건 경금 때문에 좀 어렵겠네요. 경금 때문에. 화체, 수금용조도 안 되고요. 화체, 목화로 가야 되네요. 화목으로 흘러야 돼요. 경금 무시하고요. 경금 무시하고요.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이 사주가 지금 또 좀 곤란한 사주인데요. 대운이 순행을 해서 금운으로 흐르고 수운으로 흐른다. 그럼 이걸 금수운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도충격 2를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어떻게 해놨나? 집어넣지 않았네요. 결국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도충격 1까지 했습니다. 도충격 2서부터 제가 잡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도충격이라는 거는 특수격인데 이런 걸 잠깐 믿으면 안 돼요. 용신을 잡아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